지금 힘들어네. 혹시 중간에 나가셔야 될 분? 성국이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은 없으니까 나가셔야 될 분? 성국이는 조용히 있다가 시간 봐서 알아서 나가세요. 오늘 인터넷 기사 봤는데 박수홍이라는 연예인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박수홍이라는 연예인 그리고 법적으로 그 혼인신고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혼인신고. 여자 나이가 남자 나이가 23살이 어리래. 박수홍 50살이더라고요. 50살인데 여자가 27살이에요. 나보다 9살이 어리고 이럴 수. 진짜요? 어디에 진짜예요 지금? 어디에 진짜가 걸린 거지? 아무튼 27살 여성과 결혼한다고 하더라고. 혼인신고 이미 했대. 결혼하기엔 지금 좀 어렵죠.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 하기는 어려우니까는. 이번에 인구 문제에 대해서 서울대 교수가 발표한 책이 있는데 그거 나중에 정규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심각해요. 심각해 인구 문제가. 정규 수업 시간에 이야기해보도록 하고 우리 또 중세국어 해봅시다. 아니 중세국어 왜 배우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왜 배우는 거지 중세국어를? 훈민정음 창제 원리에 대해서는 배워야 돼요. 왜냐면 일본 놈들이 계속 헛소리하고 중국 뺏어가니까 우리가 배우긴 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중세국어의 문법을 배우는 것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사라지겠죠 이것도. 사실 겁니다. 국어학계에서 계속 토론이 벌어져요. 쓸모없다 아니면 배워야 된다. 근데 자꾸 밀리는 중입니다. 확실히 문법적으로 밀려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졸업하고 나면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배워야지. 아까쯤에 하다가 말았던 거 1번 문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1번 문제만 해보도록 하죠. 참고로 이거 하나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음운 변동은요 후기 중세국어 때 고려하는 게 아닙니다. 중세국어에서 음운 변동은 고려하지 않고 쓰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사마띠 할 적에 우리가 치에서 시옷으로만 바꾸면 되잖아요. 팔종성법에 의해서. 선생님 근데 뒤에 뱀소리 표기는 어떻게 합니까? 사마띠잖아요. 사마띠. 그런 거 안 쓴다고. 아시죠? 음운 변동은 고려하지 않고 쓰시면 됩니다. 다 쓰신 분들은 칠판에 있는 정답 보시면 될 것입니다. 사마띠 같은 경우는 저기 중세국어 아니 훈민정음 해례 서문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저기 띄어쓰기라는 우리 설명 위에서 보았는데 거기 예시 보면은 나라 말씀이 중기계 달아 문자화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할 때 그때 사마띠가 사마띠 서로 통하다라는 뜻입니다. 서로 통하지 아니할세 할 때 그 통하다가 사맞다 아니 사맞다. 원래 이게 본래 단어입니다. 사맞다, 통하다라는 뜻의 사맞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런 표기를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거 시옷으로 바꿔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말은 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 되겠다.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대충 쓸게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결합이 된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 치읓은 위로 올라가야겠죠. 그러면은 뒤에 자음이 올 때는 시옷을 봤지만은 여기 모음이 온다면은 치읓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정성법이 좀 어려워요. 고려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페이지네요. 음운 변동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음은 자음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현대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음운들이 중세국어에서는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그 음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음운들이 한 번에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 서서히 하나씩 사라져가겠죠. 하나씩 사라져갑니다. 자, 없어진 자음들 4개를 적으라고 하면 자음까지가 아니구나.
다른 것도 포함을 하면은요.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나? 뭐 10원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사과를 먹으니 뭐 씨만 남았다. 여기에 없어진 부분 네 가지입니다. 플러스 순경은 비읍까지. 순경은 비읍까지. 성국이 이거 뭐라고 읽을까요? 여린 히읗. 오, 10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린 히읗이라고 합니다. 여린 히읗. 히읗이라고 써요. 제대로. 우리나라 처음에 세종대왕님께서 이 목구멍 소리, 후음, 목청 소리라고 하죠. 목청 소리를 만들 때 네 개를 만드셨어요. 하나는 아무 소리가 안 나는 이응. 소리가 있는 이응은 이겁니다. 이건 아무 소리가 안 나는 이응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보다 조금 센 여린 히읗. 이것보다 센 히읗. 이것보다 더 센 쌍히읗. 이렇게 네 개를 만들어내십니다. 네 개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가회계 원리죠. 가회계 원리. 이렇게 여기서 여기로 가회, 여기서 여기로 가회. 요건 이제 두 개 합친 것이겠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구별이 안 돼. 이것과 이거하고 구별이 잘 안 돼. 얘를 이거 어떻게 쓸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는 이게 없어지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발음할까? 우리 기억을 발음할 때 목청에 여기 성대에다가 힘을 빡 주고 발음하는 게 된소리잖아요. 그러잖아. 이거 몰라요. 진짜 어떻게 했는지는. 근데 이 발음을 잘 하시는 강사분이 한 명 있는데 이거 발음할 때 막 이렇게 발음하더라고. 진짜가 아닌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라졌었는데 이 자음보다 사라지고 어쨌든 17글자에 해당하는 자음들 중에서 17글자 여린이 잘 들어가는데 어쨌건 간에 이거 없어집니다. 이거 없어지고 수정이 이거 뭐라고 부를까요? 이거 뭐라고 부를까? 세모 아니고 산 아니고 뭐라고 해요? 반치음이라고 합니다. 반치음이라고 불러요. 반치음. 다현이 이거 뭐라고 부르더라? 옛 이응. 이거 과수원 아니고 사과 아니에요. 되게 과수원 같이 생겼죠. 옛 이응. 학교에서 지도 그거 배웁니까? 읽는 거? 지도 읽는 거 배워? 초등학교 때? 그게 옛날이네. 그때 이거 과수원이라고 했잖아요. 뭐 절은 이렇게 맞나? 절 이렇게 하고 밭은 이렇게 쓴가? 밭은? 잘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이렇게 하고 이건 아레아라고 알고요. 아레아. 이거는 지금 여린 순경은 비읍. 얘는 순경은 비읍이라고 해요. 아무튼 이런 의문들이 사라집니다.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얘가 사라져요.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순경은 비읍이 사라집니다. 후민정음 해례본 서문에서나 등장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얘가 마지막까지 남아있어요. 제일 마지막까지. 거의 마지막에 근대국어까지 가서도 보이는 게 반치음이 좀 남아있습니다. 반치음이 남아있어요. 뭐 그 사이에는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을 것이고. 아시죠? 자, 뭐 아래 자음표가 있는데 다 사라졌다 그 말입니다. 어디 여린이음부터 볼까? 여린이은 주로 한자음을 표기하는 데 쓰인다. 근대국어 시기에 사라졌다. 모르셔도 됩니다. 순경은 비읍은 반모음 오우로 변하거나 탈락을 하였다.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쓰면 될까? 원래 신라의 수도를 의미했던 설화거리요 셔물로 바뀐 다음에 이게 셔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도 뭐 순경 기업이었었나? 설화걸, 셔물, 서울. 그래서 서울이 수도를 의미하는 단어가 됩니다. 어쨌든 이 순경은 비읍이 이렇게 오로 바뀌게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죠. 예시도 보면은 쉬위라는 말이 쉬이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완전 탈락을 해버렸거든요. 완전 탈락을 했고. 그 다음에 반치음은 소리가 탈락되거나 시옷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자라는 말이 아우라는 말이고요. 짖다가 짖다로 바뀌었고 탈락하거나 혹은 시옷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네요. 여우도 원래 뭐였더라? 여우가 뭐였지? 생각이 안 난다 이거. 죄송합니다. 생각이 안 나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우도 원래 반치음이 들어있었어. 근데 탈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옛 이응은 초성에 오던 옛 이응은 발음과 표기가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보면은 한앙이다
참고로 이걸 어떻게 읽냐면은 하나이다 한번 써볼게요. 이걸 읽는 방식은 이걸 종성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이다라고 읽으면 돼요. 하나이다. 그렇게 읽습니다. 근데 이거 뜻은 이게 습니다예요. 상대높임의 제일 높은 등급이 요거 인이에요. 인. 뭐라고 읽어야 돼요? 인. 아무튼 요것이 제일 높은 등급입니다. 얘는 이제 아예 탈락을 하는 초성에서는 아예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보인다고 하네요. 자, 종성에서 오는 옛 이응은 발음만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표기는 꼭지가 사라져 버리는 그냥 이응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는 어떻게 합니까? 종성에 오는 이응은 발음을 하고 초성에 오는 이응은 발음하지 않죠. 그대로 옛 이응이 그대로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음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어두자음분 나오네요. 어두자음분. 자, 자음분이라는 거는 지금 현대에도 존재를 합니다. 자음분은 현대에도 존재해요. 어느 위치에서? 종성에서. 그렇죠. 종성에서만 우리가 어두자음분, 종성에서만 자음분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자음분 단순화라고 말하고 했잖아요. 근데 중세국어 때는요, 초성에서도 자음분이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어두자음분이라고 해요. 자, 어두자음분이 존재했다. 자, 그럼 존재하다가 점차 초성에서 두 개의 자음을 소리내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된 소리로 변화했다. 그래서 우리 문학 읽을 때 두 개의 자음 중에서 맨 끝에 있는 자음만 된 소리로 발음하면은 우리가 지금 현대 발음과 동일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뜻, 쌀, 때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되겠죠. 참고로 어두자음분은 맨 앞에서 배웠던 합용병서라고 똑같은 말입니다. 어두자음분은 합용병서로 쓰인다. 예를 들어서 어두자음분은 갑자병서다 그런 말하면 틀린 말이죠. 어두자음분은 연서다 틀린 말이죠. 여기는 병서니까. 이런 것도 출제가 자주 되는 함정들입니다. 어두자음분은 합용병서로 쓰인다라고 하시면 돼요. 갑자병서는 진짜 나중에 나와요. 갑자병서, 그러니까 즉 쌍자음들은 굉장히 나중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두자음분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모음. 현대국에서는 쓰이지 않는 아래 아가 쓰이다가 사라졌습니다. 이것도 중간 부분쯤 사라져요. 처음에 가르치다 아래 아로만 가와 르를 적었는데 16세기에서 둘째 음절 이하에서 먼저 아래 아가 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아래 아 같은 경우에는 아 혹은 으로 변화를 해요. 아 혹은 으로. 그때 초성에 있는 아래아가 아로 변하는 경우가 많고, 초성이란 말 첫 음절이라고 합니다. 첫 음절에 오는 아래아가 아로 변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둘째 음절 이후로는 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먼저 얘가 먼저 변화를 해요. 몇 세기 때? 16세기 때. 그래서 하, 늘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가 얘가 18세기 때 바뀝니다. 어떻게? 하, 늘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뒤에 음절이 먼저 변화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앞에 음절이 변화를 겪는데 여기는 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고 여기는 아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밑에 성조. 성조는 아까 전에 방점 이야기했던 거 내용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성조는 방점을 찍어서 표시하였는데 16세기부터 방점이 사라지게 되었고 이는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성조가 사라졌다는 근거가 된다. 발음 나는 대로 적었기 때문에 문서를 보면 볼수록 점점 방점을 안 적는 문서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기쯤 해가지고 방점이 완전히 사라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후민정음 해례본에 있는 맨 첫 문장 15세기에 쓰였다고 되어 있죠. 나란 말씀이 중기계 달아. 여기는 방점이 왼쪽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18세기에 쓰인 의유당 어쩌고저쩌고 그 글에는요 방점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럼 방점이 17세기나 18세기쯤에 완전히 사라졌구나 라는 것을 추리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잘 가시고 뒤에 있는 영상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에 봅시다.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하셔야 될 게 나중에는 뭐냐면 다음 주에 할 건데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을 보면서 차이점이 뭔지를 밝혀내셔야 돼요. 위의 문장과 밑의 문장에서
중세국어들, 근대국어들의 특징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물어볼까? 지금 여기서 말했듯이 윗문장과 아랫문장의 차이는 방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또 다른 차이 하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배운 것들 중에서 위의 문장과 아래 문장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위의 문장은 후기 중세국어라고 하면 되겠고 밑에 문장은 근대국어라고 하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차이가 존재합니다. 뭔지 알 것 같아요? 위에는 8,000원가 봤어요. 밑에는 7,000원가 봤어요. 아, 그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차라리 표음주의, 표의주의로 설명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표음주의, 표의주의. 지금 은지가 생각하기에 아래에 있는 문장에서 붉은이라고 할 때 리을 기억이 원래 발음할 수 없는 것인데 그대로 적혀있기 때문에 표음주의가 아닌 것 같다. 그 생각을 하신 거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또 채영이 혹시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없어? 떠오르는 거 없어? 수장님. 어? 표음주의, 표의주의. 그럼 하나 정도만 더 생각해 보세요. 결국엔 이런 게 문제야. 이런 게 문제. 어려운 문제가 이런 게 문제들이. 이렇게 한 문장씩 안 줘. 그냥 뭉텅이로 글을 줘버리고 서로 차이점 적어버리면 상당히 어려워요. 재원이 생각나는 거 있어? 아래야 앞으로. 아래요? 만약 둘 다 위아래 다 아래가 쓰였어요. 아래가 쓰였기 때문에 아직은 남아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끊어잡기하고 이어잡기죠. 아, 죄송합니다. 맞다. 이어잡기와 끊어잡기. 위의 문장에서는 이어잡기가 쓰여 있지만은 밑에 문장에서는 끊어잡기가 쓰이고 있죠. 받침에 있는 자음이 초성으로 올라가지 않고 있잖아요. 이어잡기, 끊어잡기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자, 나중에 다 이런 거 분석을 해야 돼요. 다음 주에 같이 해봅시다. 후미정음 해례본하고 그 다음에 뭐였더라? 용비어천가. 후미정음 해례본하고 용비어천가 1장, 2장, 125장 이 세 가지를 총 4가지겠구나. 4가지를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요 밑에 1번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번. 다 쓰신 분들은 여기 칠판 보시고 확인하면 되겠고요. 오른쪽에는 2번 문제와 다 된소리로 오른쪽에 있는 자음을 된소리로 쓰시면 될 것입니다. 2번에 4번이 숙이 원래 저렇게 썼었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세국어 때는 발음 나은 대로 적었기 때문에 2번에 보이는 어수 자음군들은 다 발음을 했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있는 1번에 비읍, 디귿 해가지고는 읒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뜻이라고 발음 안 했어요. 어떻게 발음했을까? 읒 이렇게 딱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쓴 거예요. 발음 나은 대로 적었으니까. 부스다, 부살, 부수 이렇게 발음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배우면 좀 이게 신기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스트라이크에서 총 5음절로 구성이 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겠죠. 총 3음절. 이게 오수자음군으로 이제 발음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발음 못하지만은 중세 사람들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어떻게 말하지? 스트라이크. 모르겠어. 자, 7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7페이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응용교동 때 배웠던 두개음악, 원순모음악, 두음 법칙에 대해서 배우는 부분입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있어요. 조금 더 있는데 오늘 못 다루고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응용변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문제로 나오냐면은 아까 보았던 문서를 주는 거예요. 글을 중세 때 쓰인 글을 주고 이 글에서 두개음화가 쓰였다 안 쓰였다. 이 문장에서 원순모음화가 적용이 됐다 안 됐다. 이 문장에서 두음 법칙이 사용이 됐다 안 됐다. 쓰였다 안 쓰였다를 구분해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현대 응용변동 읽어봅시다. 현대 국어에서 보이는 응용변동은 중세 국어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가 근대 국어에 와서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초창기 글일수록 여기 밑에 있는 두개음화, 원순모음화, 두음 법칙이 적용이 안 된 모습을 볼 것 같고요. 시대가 현대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근대로 오면 올수록 적용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말할 수 있어야 돼. 여기 응용변동 중에서 두개음화가 안 쓰였는데? 여기는 쓰였는데? 이 문서가 더 후대에 쓰인 문장이구나, 문서겠구나.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두개음화 오랜만에 한번 읽어보죠. 끝소리가 디귿, 티읕인 실질 형태소가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만나면은 디귿, 티읕이 지읒, 치읓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그래서요, 펴디가 펴지로, 현하가 천하로, 그 다음에 부, 혀가 현재는 어떻게 됩니까? 부, 천님으로 바뀌는 것이겠죠. 이거는 두개음화가 적용이 안 된다. 이건 두개음화가 적용이 된 다음에 보는 현대 국어. 물론 여기서부터 시작했겠죠. 이렇게 됐다가 그다음에 이게 지어서 현재는 부처가 나왔겠지. 부처는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정말 많이 나온 단어예요. 부처입니다. 부처. 두개음화 옛날에 제가 1학년들한테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두개음화가 17세기에 일어나요. 17세기 때. 17세기 이전에는 구개음화가 존재하지 않다가 17세기 이후부터 구개음화가 등장을 합니다. 정말로 유행을 해요. 구개음화가 정말로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막 뭐든지 구개음화를 적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디귿 티읕만 구개음화에 적용시키다가 기억이라든지 아니면 히읗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구개음화를 막 적용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 디귿, 티읕은 당연히 지읒으로 변하고요. 기억도 막 지읒으로 변시켜버리고 히읗은 시옷으로 변화시키고 그래서 형님을 경상도에 가면 뭐라고 부릅니까? 이거 성님이라고 하거든요. 성님? 이때 구개음화가 일어나고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그쪽 사투리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막 이것까지 막 발생하다 보니까는 나라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백을 시킵니다. 다시 백을 시켜. 그래서 우리 표준어에서는 다시 형님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지 못한 사투리에서는 성님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뭐 힘이 좋다 할 때 이거 경상도에 가면은 힘이 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나 모르겠네요. 이게 다 두개음화가 과거에 너무 많이 유행해가지고 발생한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 김치를 의미하는 단어가 김체였는데 이게 두개음화를 겪으면서 침체가 되겠죠. 침체가 됐어. 침체가 됐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원래 이게 디귿이었나 기억이었나? 디귿이었을까 기억이었을까? 헷갈리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기억인 것 같아. 원래 기억이었어. 그래가지고 이거는 백 시켜. 그래서 이상하게 얘가 김체로 돌아가 버렸어. 김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치가 나는 것이죠.
이렇게 국외음화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어쨌든 국외음화 요것은 이제 문제 안 나와요. 문제 안 나오고 요것만 나오게 되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원순모음화. 원순모음화는 교과서에 없는, 그러니까 여기에 적혀있지 않은 교과서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원순모음화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봐주시기 바랄게요. 자, 입술소리 미음, 비읍, 피읍 밑에 있는 모음이, 그러니까 초성이 미음, 비읍, 피읍일 때 중성이 으가 된다면은 이 녀석이 우로 변하는 현상이 원순모음화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원래 스물이었던 단어가 스물로 변하고요, 물이 물, 불이 불, 풀이 풀, 이렇게 무부프가 무부프로 변하는 것을 원순모음화라고 합니다. 원순모음화. 원순모음이 뭔지는 기억나시죠? 평순모음과 원순모음이잖아요. 으는 평순모음, 우는 원순모음. 평순이 원순으로 됐으니까 원순모음화라고 하면 되겠죠. 원순모음화. 근데 주음법칙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17세기 이후에 와가지고는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자음에서 단어의 첫머리 이나 반모음 이 앞에 오는 니은이 탈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래서 니르고죠.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면은 니르고저라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주음법칙 적용이 안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이르고죠. 님금이 임금으로, 님이 임으로 이렇게 니은이 탈락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주음법칙이 적용이 되는 시기와 적용되지 않는 시기를 구별하시면 될 것입니다. 밑에 1번하고 3번? 밑에 1번하고 3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이 이건지 정답이 요건지 잘 모르겠어. 정답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건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요거 우리나라에서 지읒하고 그 다음에 반모음 이하고는 발음을 할 수가 없어요. 같이 발음을 못합니다. 지읒하고 반모음 이하고 같이 발음 못해요. 지읒하고 반모음 이하고 같이 발음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런 발음은 불가능해요. 이런 발음은 그냥 그래요. 우리나라 규칙이 그렇습니다. 선생님 지아워 할 수 있는데요. 지아워 할 수 있는데요. 할 수는 있어. 근데 그렇게 발음하시면 안 된다. 표준 발음이 아니라고요. 표준 발음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적었습니다. 적하고 조하고 적었어요. 참고로 중세국어에는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습니다. 두 개 다 있어요. 두 개 다 있는데 얘는 나이스, 얘는 클린,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중세국어에서 요걸 보아야 나이스라고 읽으면 될 거예요. 요게 보이면은 클린이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달라 그게. 이것도 다시 다 외우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름, 당연히 이거 뜻이 뭐예요? 내가 뭐 썸은 아닌가 물어보고 있겠지. 썸은 아니야. 뭐예요 원래? 이게 지금 말로 하면 열매예요. 열매. 프루트. 그래서 이런 거 단어의 뜻들도 다음 주에 배웁시다. 이 책에는 단어의 뜻이 없어. 그래서 다음 주에 이거는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봅시다. 8페이지로 가보도록 하죠. 모음조화 정말로 문제 많이 나오는 요소 중에 하나죠. 모음조화 많이 나온다. 이제부터 8페이지하고 9페이지가 끝이거든요. 8페이지와 9페이지에 있는 것은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모음조화, 중세국어에서는 모음조화가 비교적 잘 지켜지다가 근대국어로 넘어오면서 점차 파괴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도 모음조화가 지켜져요. 모음조화라는 말은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묶어가지고 단어를 쓰는 것을 모음조화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잘 지켜져. 어떤 거? 반짝반짝. 서로 반짝반짝을 반쩍이라고 안 하잖아. 반쩍반쩍 안 하잖아. 번쩍번쩍이라고 하지. 또 뭐 있을까? 뭐 컴컴, 컴컴하다, 캄캄하다. 처음에 보통 뭐 캄컴하다 이런 말 항상 없잖아요. 우리 모음조화를 지켜요. 지금도 지키는데 이처럼 의성어나 의태어 같은 음성 상징어에서만 좀 지킨다 뿐이지 평상시에까지 잘 지키진 않습니다. 근데 중세 때는요 병적으로 지켰어. 거의 그것이 문법적인 규칙이었습니다. 모음조,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같이 쓰려고 하는 그 특성이 훨씬 잘 중세 때는 지켜졌었어요. 밑에 뭐 이제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을 나눠 놓았습니다. 나눠 놓았어요. 뭐 간단하게 제가 좀 줄여가지고 쓰면은 양성, 음성. 양성은 작고, 밝고, 뭐였더라? 작고 밝고만 할까? 작고 밝고, 그 다음에 음성은 크고 어둡고, 이런 모음들을 양성, 음성으로 나눕니다. 양성은 아에 해당하는 것이 있고, 아에 해당하는 게 있고, 오에 해당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되는 음성이요, 우 이렇게 각각 서로가 양성, 음성으로 대칭이 되는 거예요. 대칭이 돼. 그래서 양성은 양성끼리 써주고 음성은 음성끼리만 써주는 것을 모음조화라고 합니다. 중세국에는 단모음이 총 7개가 있었어요. 7개. 단모음, 이게 7개가 단모음인데 은은 중성모음입니다. 중성은 양성과도 써도 되고 음성과도 써도 되는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죠. 근데 여기서 야도 나올 것이고 여기에 요 있고 여기에 여 있고 여기에 유 있고 이런 거 보셔야지. 예를 들면은 이런 걸 수도 있을 것이고 뭐랄까 뭐 개의라고 할 때 개의 뭐 개의 달이라고 할 때 개의 달이라고 할 때 얘가 양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음성은 요거에 해당하는 음성은 A일 것이고 양성은 A일 것이고 얘가 양성모음이 쓰였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할 때에도 양성을 선택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요거는 음성, 요거는 양성. 그래서 여기 양성에 해당하는 얘를 선택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모음조화는 양성과 음성을 서로 결합을 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 문장들 간의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문서들 간의 비교를. 그럼 모음조화가 근대로 올수록 점점 파괴가 됩니다. 이 문장은 모음조화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것도 말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밑에 중세국어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대립을 보인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요.
난 돼 있지. 난. 왜? 앞에 나가 양성모음이니까 뒤에 오는 조사도 는이 아니라 난을 써줘야 되는 것이죠. 너 같은 경우는 음성모음이니까 뒤에 오는 조사도 는을 써줘야 되는 것이고 마가, 먹어. 우리도 지금 이렇게 막아라, 먹어라 시켜주고 있잖아요. 여기 밑에는 뭐 중성모음 이 같은 경우는 양성모음과 음성모음 모두의 결합이 가능하다 그런 말을 쓰고 있네요. 참고 봅시다. 중세구어는 대부분의 조사나 어미에도 각각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대립을 보여주는 쌍이 존재하였다. 그래서 에, 의, 에, 아, 오대, 우대, 의시, 아니고 아시, 의시, 알, 을, 날, 를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지금 이 뒤에 나옵니다. 목적격 조사가 총 몇 개 있죠? 현대국어의 목적격 조사가 을 하고 늘이 있습니다. 2개 있어요. 이렇게 물론 2개가 하나죠. 하나인데 앞에 오는 말에 따라서 을도 있고 을도 있습니다. 중세 때는요 총 4개가 있습니다. 왜? 모음 조화에 의해서 하나씩 더 있을 것이라고 이런 식으로 모음 조화를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되는 조사나 어미들도 다 따로따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방금 전에 읽은 부분이었어요. 자, 목적격 조사 알, 을 그래서 말쌈, 알 그 다음에 님금, 을 이렇게 써주는 이유는 앞에 오는 모음들이 양성모음이냐 음성모음에 따라서 알을 써냐 을을 써냐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중요해요.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는 그냥 말씀드리고 갈게요. 하나의 단어 안에서는 자, 모음 조화가 안 지켜져도 됩니다. 하나의 단어 안에서는 모음 조화가 안 지켜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모음 조화는 어디랑 어디가 지키는 것이냐? 단어의 마지막 음절의 모음과 그 뒤에 오는 조사 혹은 어미의 첫 음절 모음 이렇게 2개를 모음 조화 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단어 안에서는 안 지켜져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끼리도 어미끼리도 그 속에서는 안 지켜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뭐랑 철저히 지킵니까? 단어의 마지막 음절의 모음하고 그 다음에 그거 연결되는 조사 어미의 첫 음절의 모음과 모음 조화를 지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낫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모음 조화를 지키는 것이 아니기는 해요. 예시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예시는 존재하지 않는군요. 이게 그냥 뭐 들어두시면 됩니다. 굳이 뭐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들어만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근대국어로 갈수록 점점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대국어로 가서 얘가 없어져. 그러니까는 이 아래아가 쓰여야 할 자리에 전부 의가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런 모음 조화가 깨져버리는 거나 깨져버리는 거나 다름이 없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적어놓은 게 단모음이잖아요. 단모음인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애나 애 같은 경우는 이 시기에 이중모음이었단 말이거든요. 그렇죠. 애나 애가 이 시기에는 이중모음이었단 말입니다. 이걸 읽을 때 아이, 어이 이렇게 읽었어요. 애라고 아니고 아이, 어이라고 읽었습니다. 이렇게 읽을 때 지금 현대국어에 와가지고는 얘랑 얘가 다 음성모음처럼 쓰여버려요. 얘가 양성, 얘가 음성이 아니라 둘 다 음성처럼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서 점점 모음조화가 깨지게 됩니다. 자, 밑에 있는 1번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에 2번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까지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다 했어. 됐습니까? 생각하고 있어? 됐어. 바로 할게. 대충 나왔어. 이거는 10번은 두개 더해요. 이번에 10번은 두 개 다 동그라미 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중성 모음이니까. 뭐 1번에 있는 정답은 여기 칠판에 적었고요. 2번은 정답을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 2번은 왼쪽이고요. 3, 4, 5번은 오른쪽이고요. 6번, 7번, 8번, 9번은 왼쪽이고요. 10번은 두 개고 11번은 왼쪽입니다. 지금 7번하고 8번을 보면은 제가 아까 제 별표에서 썼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작년에 이제 학생이 나한테 질문을 해서 그래요. 선생님, 모음조 안 지켜졌는데요? 그럼 이거 그러면 근데 모음조 안 지켜졌습니까? 이것도 음성 모음하고 양성 모음하고 합쳐졌으니까는 모음조 안 지켜진 거네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뛰어난 학생이죠, 뛰어난 학생. 걔한테 내가 했던 말이 그만 좀 생각하라고,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좀 보면 안 되겠냐고. 그냥 좀 너무 깊이 생각하는 게 문제였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한 단어 안에서는 모음조 안 지켜서 상관없습니다. 뭐랑 보는 거예요? 얘랑 얘를 보는 거라고. 얘랑 얘를 보고. 그러면은 양성과 양성이 만나고 있으니까 모음조가 지켜졌네. 이렇게 서로 단어와 조사 혹은 단어와 어미, 어근과 어미가 되겠죠? 어간과 어미. 그것이 연결되는 모음조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두 페이지 보고 오늘 끝내도록 할게요. 두 페이지가 많지. 두 페이지가 많아. 중세국어에서 저한테 딱 한 문제만 출제하라고 하면은 저기 보이는 주격조사를 낼 겁니다. 주격조사가 중세국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낸다면은 저는 이걸 낼 거예요. 수능에서도 자주 출제되고 여러분들 내신에서도 단골 메뉴이기 때문에 주격조사는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날 주격조사는 이와 가입니다. 맞죠? 철수, 가. 또 뭐 있지? 수정이. 좋아. 한어리. 이런 식으로 이와 가가 주격조사로서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중세국어에는 다음과 같이 이의 형태만 사용되다가 근대국어에 가가 등장했습니다. 현대는 이와 가 두 개의 주격조사가 앞에 오는 단어에 따라서 선택이 되는데 과거에는 이만 쓰였고 근대에 오면서 가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은 가라는 주격조사가 문장에 보이면은 아 이거는 18세기 정도에 나오는 문장이겠구나, 17세기 정도에 나오는 문장이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거의 볼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문장들은 대부분 중세국어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가 나오는 문장은 볼 일이 별로 없어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가 생겨난 이유가 우리 일본의 주격조사가 뭐예요? 일본 주격조사가 가잖아. 수정이 그렇죠? 수정이 일본 안 배우나? 당연히 그렇죠. 일본의 주격조사가 이 가단 말이에요. 가. 이렇게 안 쓰나? 이렇게 쓰나? 일본이 하죠. 이게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일본의 주격조사이기 때문에 똑같은 발음인 가가 우리나라에 생겨날 수도 있다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죠.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자, 두세 때는 요 이가 세 가지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세 가지 형태로. 자, x 플러스 2라고 보는데 이 x에 대한 말을 하는 겁니다. x에 대한 말. x의 마지막 소리가 자음일 경우와 x의 마지막 소리가 모음일 경우와 x의 마지막 소리가 2일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볼까? 여기 예시 한번 볼까? 사는 이렇게 쓰네요. 사람. 자, 자음으로 끝났죠? 모음은 뭐 있어? 켜. 모음으로 끝났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휘. 지금 우리 현대국어에서는 이게 단모음으로 쓰이지만은 중세 때는 이중모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가 요 이로 보시는 거예요. 이. 중세 때는 음문이 여기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로 보는 거예요. 현대는 5개잖아요. 중세 때는 여기 오는 이를 요 이로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요 이가 들어갈 때 자음이 올 경우에는 이를 쓰면 됩니다. 이게 1번이에요. 모음이 올 경우에는 요 이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가 올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결과가 사람이 부태, 그 다음에 휘 이렇게 우리 눈에는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걸 읽을 때 사람이가 뭐지? 사람이? 그게 아니라 사람이. 부태가 뭐지? 부태? 그게 아니라 부처가. 불이는 루트거든요. 뿌리. 이걸 그냥 뿌리라고만 보는 게 아니라 뿌리가라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뿌리가. 채연이 이거 이해되세요? 이거? 리을이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여기다가 이응을 어떻게 붙일 거야? 못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응이 빠지는 겁니다. 똑같이 여기 모음이 여기다가 이걸 어떻게 붙일 거예요? 그래서 이응을 빼서 붙이려고 했더니 이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사라져 버리는 거지. 발음 나는 대로 적기 때문에 발음 나는 대로 적었을 뿐입니다. 사실상은 요 이가 결합이 된 거예요. 이 세 개를 나누는 게 아니라 이가 결합이 된 건데 보이는 모양이 이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분할을 시키는 것이 좀 더 우리가 보기 편하다라고 해서 세 개로 나눴을 뿐입니다. 자, 표로 적혀 있는 거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라는 주격조사가 드러나는 형태가 세 가지입니다. 앞에 자음이 달려있는 이, 그 다음에 모음만 달려있는 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파이.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를 해요. 그 환경은 앞에 있는 명사가 자음으로 끝났을 경우에는 이, 그 다음에 모음으로 끝났을 경우에는 이. 근데 그 모음이 이일 경우에는 아예 보이지 않는 걸로 해서 예시들이 오른쪽에 적혀 있군요. 예시 중에서 공자가 있어요. 공자가 있는데 이 공자는 자라고 해서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때 적어줄 때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종이라는 한자 뒤에다가 주격조사를 붙이다 어떻게 붙이면 될까요? 이게 종이니까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써줘야겠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주격조사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워보았고요. 상당히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에서 여러분들 문장에서 찾아야 돼요. 문장에서 여기 주격조사 쓰였네? 그걸 발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다음 주에 또 문장으로 가보도록 하고요. 자, 목격격조사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음 조화에 의해서 네 개가 있는 거예요. 현대국어랑 거의 비슷합니다. 대신에 거기에 을만 있는 게 아니라 날까지 있다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예시 한번 보도록 하죠. 말쌈 그러니까 말싸 말이 되겠죠. 말싸 말 님급 음성모음이 왔으니까는 이 붙으면 되겠고요. 나가 양성모음이니까 지금 이거 오타 났습니다. 리을이에요. 너를 모음 조화에 의해서 각각의 뒤에 오는 목적 교수가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관형격 조사 이것만 설명한 것이고. 자, 우리나라에서 현대 체언이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해 주고자 할 때 명사가 뒤에 오는 명사를 꾸며주고자 할 때 그때 쓰는 것이 의입니다. 이 의가 붙으면은 앞에 오는 체언이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줄 수가 있어요. 이 의를 뭐라고 이름 붙입니까? 관형격 조사라고 합니다. 뭐 하면 될까? 나의 책 이러면 되죠. 나의 책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관형격 조사는 딱 하나뿐이에요. 이거 말고 다르고 있습니까? 없어. 관형격 조사는 딱 의 하나뿐이에요. 근데 중세 때는 이 의가 있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모음 조화에 의한 애가 있어야겠죠. 그럼 지금 중세로 간다면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써야 돼요?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왜? 양성모음 이렇게 묶어서. 자, 요것은 모음 조화에 의해서 두 개가 존재한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지금 없는 시옷이 과거에는 존재했어요. 지금은 없어요, 시옷이. 근데 과거에는 시옷이 관형격 조사로서 존재를 했었습니다. 이 시옷은 언제 쓰냐면은 여기에 있는 체언이 무정명사일 때, 즉 사물일 때, 사물일 때 시옷을 썼습니다. 사물일 때 시옷을 썼어요. 예시 들어볼까? 일단 나라라는 체언하고 말씀하는 체언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얘 한 발이 꾸며주게 만들고 싶어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나라의 말씀이라고 하면 될 겁니다. 그럼 중세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모음 조화해야 되니까 이렇게 쓰면 되나? 그게 아니라 앞에 무정명사이기 때문에 여기다 시옷을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 말씀이 중국에 달하라는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나라의 말씀이 중국과 달라라는 말이 이 시옷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사이시옷으로 전부 남아있는 거예요. 사이시옷.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앞말이 뒷말을 꾸며주게 만들고 싶어. 그때 시옷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해석하는가? 초의 불, 호의 물. 그래서 그 시옷이 지금 사이시옷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고 우리가 관형격 조사라는 말은 하지 않죠. 자, 근데 시옷을 쓰는 경우가 무정명사일 경우에 하나가 있지만은 두 번째로는 존칭의 유정명사 일 때 시옷을 써줍니다. 무정뿐만 아니라 유정에 또 쓰이는데 이 앞말이 나보다 높은 사람일 때 시옷을 써줘요. 대표적으로 자,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부처님의 말씀. 이건 유정명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부처는 나보다 무조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부처의 말씀. 관형격 조사 시옷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 얘는 시옷은 무정명사이거나 혹은 유정일 때 나보다 높은 사람, 높여줘야 할 때 사용을 한다. 이렇게 묶어주시면 될 것입니다. 아시죠? 의하고 요 두 개의 의 같은 경우는 모음 조화에 의해서 결정하면 될 것이고. 자, 한번 그 관형격 조사 밑에 있는 표의 오른쪽에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나라의 말씀이라는 걸 적어주고 싶은데 나라는 무정명사이니까 시옷을 써서 나라 말씀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세존은 부처님을 말해요. 세존은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부처의 힘이라고 안 쓰고 부처 힘이라고 쓰는 겁니다. 부처 힘. 이거 세존이구나. 세존 힘 할 때 그 시옷을 적어주는 거죠. 어떻게 읽어야지? 세존스 힘이라고 읽었나? 세존스 힘. 그럼 오포스트로피 S하고 똑같네. 세존스 힘. 그 다음에 말의 향기라고 되어 있는데
말의 향기. 여기서 말하는 말은 홀수일 것 같아요. 홀수.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게 우리가 말하는 스피킹의 말이라면은 시옷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시옷. 무정명사니까. 근데 의를 썼다는 것은 이걸 유정명사로 봤다는 것이죠. 동물로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홀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의 향기. 그다음에 최구는 사람 이름이에요. 최구의 집. 위에 있는 말 같은 경우는 양성모음이기 때문에 뒤에 오는 조사가 반향기 조사가 양성모음을 사용해 줬고요. 최구는 음성모음이기 때문에 음성모음 의를 써 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향기 조사는 바라보면 돼요. 밑에 있는 1번만 풀고 집에 가도록 합시다. 일본 쓸 때 그냥 괄호 안에 있는 것만 쓰세요. 괄호 안에 있는 것만. 오른쪽에 있는 것은 뭐 밑줄 쳐져 있는 것은 이어적기로 써버리면 되는 거니까. 뭐 1번 다 하신 분들은 칠판에 적혀 있는 괄호에 있는 것만 써놨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야 되는데 이 책에 안 적혀 있어서 제가 안 하고 넘어간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6가지, 7가지 정도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약간 불안정해. 좀 더 해야 되는데.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챙기고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영이 이제 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원래 가져야 되는데 집에 가야 돼. 아, 미술? 네? 컴퓨터? 지현이 어디 있지? 집이 오늘 학원 없어요? 가서 갔다 왔어? 질문 없으시면은 다음 주 보도록 합시다. 다음 주 보는 거 주말에 봐야겠죠. 주말에 보고 또 다음 주에 적용해가지고 다시 보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졌다. 그렇죠. 발음할 때 졌다라고 해야죠. 그걸 이제 음성 이렇게 발음 표기로 쓰잖아요. 그러면 저라고 씁니다. 졌다라고 씁니다. 노를 졌다고 구별이 안 돼, 발음.
일요일에 봅시다. 또 오늘 금요일에 봅시다. 잘 가세요. 기현도 잘 가고. 아니, 은지도 잘 가시고. 유현도 수고했습니다. 아니, 채연도 잘 가세요. 아이는 여기 있어도 되고 저기 있어도 되고 좋을 때 있다가 이따가 어디서 수업해요? 여기서. 갈 수도 있고. 따로 있어요?